6월이 되자 소양도 그 지긋지긋하던 입덧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이제는 뭐가 그리 먹고 싶은지 자나깨나 머릿속에 먹을 것들이 생각나서 엿도 사먹고 떡도 사먹느라 지난번 틀보무당이 눈을 흘기며 갚은 돈은 어느새 헐렁하게 비어지기도 했다. 소양아, 너 좀 들어오너라. 오랜만에 방 안에서 배를 깔고 삼천포의 편지를 쓰던 소양의 귀에 큰방 아지매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방바닥에 손을 대고 일어서던 소양은 문득 자신의 행동이 굼뜬 것을 느끼고는 가만히 생각해 본다. 지금이 6월이니 하고 자신의 배에 손을 대고 문질러 보다가 큰아지매가 부른 것을 기억하고는 후다닥 나선다. 예? 불러십니까? 대발이 늘어진 안방은 문을 아예 열어놓고 있지만 속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나갈 채비를 해라. 나하고 같이 갔다 올 때가 있다. 어디를 해? 가보면 알걸. 왜 묻고 그러냐? 소양의 마음이 요즘 편치 않다. 큰아지매가 지난 겨울 서울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마음 불편한 일 만들지 않았고 살갑게 대해주었다. 그런데 서울에 다녀온 후부터는 왠지 모르게 표정 없는 얼굴로 말을 하거나 말을 아예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다. 제일 힘든 것은 농사철 일 때문에 작은아지매가 거의 종가 출입을 하지 않는 탓에 소양이 조석을 혼자 도맡아 하는데 때마다 드리는 밥상을 숟가락을 들기 전에 한참씩이나 쳐다볼 때마다 소양은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맛이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무슨 말이라도 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 큰아지매 특유의 표정 없는 얼굴로 밥상을 쳐다보다가 겨우 숟가락을 들곤 하는 것이다. 예, 언제 가실 깁니까? 지금 준비하란 말 못 들었나? 소양도 속에서 심지가 돋아나는 걸 느끼지만 그저 받아주고 만다. 예, 준비라고 할 것도 없는 차림이다. 입고 있는 치마에 입고 있는 저고리면 됐지. 무슨 선이라도 보러 간단 말인가. 소양은 그저 머리만 풀어서 찬빗으로 빗어내려 다시 묶었다. 어느덧 모내기가 끝나가고 있는 들판은 그야말로 초록색의 잔치다. 태봉들 끝자락에 아직 남아있는 빈 논에 모를 심는 사람들의 후렴소리가 아득히 들리는 것을 뒤로하고 소양은 큰아지매의 치맛자락이 길다는 생각을 하며 뒤따르는데 고개도 돌리지 않고 큰아지매가 느닷없이 묻는다. 어제 그것이 뭐더냐? 영문도 없이 묻는 질문에 소양은 대답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게 예? 하고 일단 말을 한 후 생각해 보니 어제 방 안에 놓여있던 과자를 일컫는 것이구나 하고 짐작이 간다. 어제 초저녁에 돌아온 태섭은 소양이 잘 먹는 샌베이를 한 봉지 사왔는데 집에 들어서 안방을 보니 발이 문 앞에 늘어져 있다. 아내의 동정이 짐작되지 않은 탓에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으로 소양의 방문을 얼른 열어 안에다 넣어 놓았다. 시침을 뚝 떼고 걷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대발 안쪽에 있던 큰아지매는 다 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달라고 했더냐? 언제? 아이라 예. 강한 어조로 말하는 소양은 한편 자신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라도 나한테 말해라. 그런 거 없어 예. 자신이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으니 죄스러울 것도 없으련만 괜히 마음이 불편하다. 한편 큰아지매도 자신의 언행이 요즘 왜 이러는지 스스로 언짢다. 자신이 들어서 벌린 일이고 또 하늘이 도와 이제 씨도 잘 자라고 있다. 그런데 무슨 새삼스런 시기심으로 이러는지 한심할 노릇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다가도 또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말과 행동이 돌출하곤 하는 것이다. 들어가자. 말과 함께 큰아지매 자신이 먼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선 곳은 한약방이다.
희한한 냄새로 가득한 약방 안은 초랭갓을 쓴 노인 한 사람이 앉아있을 뿐 텅 비어있다. 아이고 많이 신겨. 어쩐 일입니까? 하고 일어서는 노인을 향해 미소도 없는 얼굴로 예, 진맥하고 약이라도 지을까 해서요. 들어있어. 노인이 한편으로 비켜나고 큰아지매가 고무신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지만 소양은 아직 약방 안을 휘둘러 보고 서있자 큰아지매가 날카롭게 말한다. 뭐하고 있나? 소양도 얼른 신을 벗고 들어가자 큰아지매는 노인을 향해 이 아이 진맥 좀 하시고 태중이니 거기에 맞는 약을 좀 지어주세요. 잘 지어주세요.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예. 앉아있어. 니도 이리 앉고 한다. 소양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느라 눈을 내리 깔았다가 떴다가 또 얼굴을 보다가 하던 노인이 옆에 앉아있는 큰아지매를 향해 태아는 건강합니다. 맥도 좋고 태아나 산모나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보약이나 한 제 지어주세요. 예, 좋지요. 지금쯤 보해놔야 탈도 없고 또 아도 실하게 태어날 겁니다. 얼굴에 웃음기를 잔뜩 띄운 노인은 아마도 부잣집에 어울리는 약을 짓게 되어 오랜만에 큰 돈이 들어올 것에 신이라도 난 듯하다. 그날 저녁에 큰아지매의 당부가 있었다. 약탕관을 태우지 말 것과 약을 다릴 때 꼭 풍로 앞에서 기다릴 것과 그리고 초탕은 아침에 재탕은 저녁에 꼭 먹으라는 것이었다. 밥 짓는 일에도 쉽지 않은 판에 일이 하나 더 늘어났다. 아침 먹기 전에 빈속에 먹으라는 초탕은 그야말로 쓰디쓴 약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밥 짓기 한참 전에 일어나 약을 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 잠을 자도 또 쏟아지는 잠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약을 다리는 데는 좋게 2시간이 더 필요하니 그것이 힘든 것이지만 소양으로서는 별 도리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녁 전에 먹으라는 재탕은 오후에 여유있게 다릴 수 있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안에 약 다리는 냄새가 가득한 오후에 오랜만에 작은아지매가 들어왔다. 행님, 요새 보약 자십니까? 약내가 나네 예? 수다와 함께 마루에 걸터 앉으며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는다. 큰아지매는 대발도 걷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 대답한다. 무슨 소양이가 먹을 약일세? 소양이라는 말에 작은아지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 예? 어디 안 되십니까? 전기바닥에 쪼그려 앉아 풍로에 부채질을 해대던 소양은 허리도 펼 겸 일어나 밖으로 나와 광수애매에게 인사를 건넨다. 지는 안 아파 예. 근데 요새는 통 안 오시네 예. 야야 일하니라고 안 카나. 일을 해도 끝이 없다. 풀 뽑고 돌아서이 풀이 니 갔나 하고 또 안 묻나 하고 웃어 보인다. 소양도 작은아지매의 검게 그을린 얼굴이 왠지 보기가 좋다. 니 얼쑤이 봤나? 아가 배가 남산만 하대. 여 오는데 샘 앞에 있더라. 하고 혀를 찬다. 소양은 고구마를 캐러 갔던 날을 떠올린다. 그렇지, 추석 무렵이었으니까 벌써 배를 보이겠네. 오늘 내일 하겠던데. 아이고 우짤 낀지. 작은아지매는 계속 안 됐다는 듯 혀를 차댄다. 그러더니 서있는 소양의 배를 보고는 니도 배가 이제 어버 부르다 한다. 그 소리를 들은 큰아지매는 너는 약 안 보고 거기서 뭐하나 하는데 냉랭함이 느껴진다. 소양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전기로 돌아와 약탕건 앞에 다시 쪼그려 앉아 숯불을 보는데 마루에 있던 작은아지매의 소리가 들린다. 행님, 지기 돈 좀 채주이소. 가을에 갚을게 예.
하긴 살림이라고 따로 차렸으니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에 종가에 살 때는 광수나 재수를 시켜서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안방에 말하게 시켰고, 또 큰 돈은 광수 아범이 태섭에게 직접 말해서 해결하곤 했지만 이제는 딴살림 난판에 돈주머니도 따로 찰 수밖에 없는 판이다. 갑자기 돈은 왜? 행님, 돌키야 보이소. 돈이 막 있는 게 아니라 예. 올가을에 거지 끝나면 다 갚아드릴게 예. 좀 채주이소. 작은 아지매의 돈 구워달란 말에는 응대도 없이 엉뚱한 말로 큰 아지매가 묻는다. 소양이가 아나 자네가 아나 언제쯤 보살님이 오실는지 한번 봤으면 하는데. 그 기사 소양이가 알겠지 예. 같은 고향 사람인데. 그건 그렇고 행님네 지가 좀 급해서 갑니다. 돈예. 사정조로 말하는 작은 아줌매다. 갑자기 돈을 구워달라니 자네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나한테 보내면 되지. 무슨 돈을 구워주고 말고 하나. 행님요, 그래도 이제 살림이라고 따로 놨는데 막 언제 그런 큰 집에 손 벌리고 살 깁니까? 딴솥에 밥끼리 뭐 주머니도 따로 차야 된다 갑디더. 좀 채주이소. 시끄럽네.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시끄럽다는 말이 구워준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얼마냐고 묻는 말은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냥 주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둘이 한 집에 살아온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말이다. 아닙니다. 가을에 꼭 갚아드릴게. 채주이소. 액수를 말하지 않고 갚을 것을 내세우는 광수 애미의 태도가 큰아지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자네 큰 돈을 말하나? 도대체 얼만데 필요한 게? 쌀 2가마에. 그걸 자네가 머리에 이고 갈 건가? 장에? 현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많았니? 꼭 쓸 때가 있어서 그래 예. 지난 함창 장날이었다. 꼭 살 것이 있어서 나가기도 하지만 그날은 그저 동네 안악들과 장에 나섰다. 이리저리 둘러보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하는데 왠지 무언가 눈이 자기를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육속간 뒤편으로 보니 허름한 몰골의 거지가 자기를 보고 있었다. 더럽 겁이 난 광수애미는 동행 속으로 몸을 섞어 넣고 뒷꼭대기에 눈을 달다시피 하고 그저 무리가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한가한 틈에 그놈이 언제 왔는지 자기 옆에 와서 한마디 남기고 뒤도 안 보고 걸어갔다. 대장님 때문에 왔심더. 오라버니가 문둥이라는 사실이나 또는 자기가 여동생이라는 사실이나 그 누구도 알지 못할 텐데 어찌 엉뚱한 자가 자기에게 오라버니의 이름을 팔아 자기를 부른단 말인가. 심장이 요동을 치고 정신이 들락거린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라도 동행 중 누군가가 눈치채기라도 할까. 어지러운 심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중 그자는 이미 육속간 뒤로 간 후였다. 오라버니의 소식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만일 가지 않으면 그자가 또 자신에게 접근할 것이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 눈에 띌 수도 있겠다 싶은 광수애미는 동행 무리가 장구경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슬며시 장터 뒤로 갔다. 전방을 돌아서자마자 그자가 서 있었다. 얼굴을 수건으로 푹 싼 것으로 보아 그자도 문둥이가 틀림없다. 이어서 못 살게 돼서 딴 데로 가야 한다고 만한만 달라고 전화랍니다. 다음 장날에 이어서 하고는 돌아서 사라져버렸다. 아득한 정신을 차린 후 천천히 동행들과 합류하여 집으로 왔지만 그런 큰 돈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오라버니가 야속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자가 남긴 말이 자꾸만 생각난다. 이어서 못 살게 돼서 라는 말이 광수애미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중하게 들린다. 그렇다면 정말로 창호 아바의 죽음과 오라버니가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미치자 그동안 그저 막연하게 혹시
하는 심정과는 영 다르게 머리가 온통 벌집처럼 윙윙 울어댄다. 자네가 그리 큰 돈이 왜 필요하나? 그 정도면 삼천 보고 영감한테 말하라 하게. 그게 보기도 좋아. 안 됩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큰 소리가 목에서 튀어나온 걸 느낀 강수혜미는 다음 말 대신에 입을 손으로 막고 큰 소리 낸 걸 후회부터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아줌매의 눈매가 매섭게 변한다. 자네 왜 그러나? 무슨 일 있나? 덜렁거리는 버릇이 이런 자리에서 튀어나온 걸 후회하지만 10,000원의 돈을 마련해야만 오라버니를 먼 곳으로 보낼 수 있고 또 자신과 오라버니의 관계를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행님, 지가 꼭 필요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묻지 말고 해주이소. 꼭 내릴 거죠? 강수혜미는 벌떡 일어서서 대문 쪽으로 두랭랑을 친다. 더 앉아있으면 외놈 순사 같은 큰아줌매의 눈에 덜렁이 자신이 필경 모든 걸 들키고 말 것 같은 느낌이다. 황급히 피하고 보자는 심산. 큰아줌매도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하는 광수애미를 물끄러미 보며 그런 돈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본다. 그런데 금방 나갔던 광수애미가 또 허겁지겁 도로 대문으로 들어서서 마당 가운데쯤 오더니 행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이소 예. 정말입니다. 하고 팽하니 나간다. 평소 같으면 실없는 사람이거니 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이번 일은 광수애미의 행동이 전에 보지 못한 언행이라 큰아줌매도 의아하다. 소양아, 잠깐 이리 좀 와봐라. 풍로 앞에서 연신 탄관에 씌운 종이를 걷어보며 부채질을 하던 소양이 숯불에서 나는 매운 연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을 훔치며 마루로 걸어온다. 너 혹시 보살님 언제 오실지 들은 적 있니? 언제에? 아침에 오기 전에 왔다가 가시는데 언제 오신다는 말은 없었어 예. 그래? 와예? 하고 묻는 소양의 서 있는 모습을 큰아줌매는 울끄러미 본다. 문득 배가 부르다고 느낀다. 딸이라면 앉혀서 다정하게 알아도 보겠지만 또 동서쯤 된다 하더라도 스스럼 없이 임신 상태를 알아보겠지만 소양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아니다. 좀 봤으면 해서. 짧게 답하는 큰아줌매의 눈길이 자신의 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소양은 갑자기 어색하다. 몸을 돌려서 마루 중앙에 있는 큰 기둥 뒤로 숨으며 카모, 지가 편지를 쓸까 예, 삼천포에. 큰아줌매의 눈이 커지며 소양의 얼굴을 보고 편지를 써? 너가 글을 아니? 언제 배웠는데? 소양은 몸을 배시시 꼬며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짓는다. 광수한테 배웠어 예. 삼천포에 편지도 써봤어 예. 그래? 대단하구나. 하면서 소양의 얼굴을 하염없이 쳐다본다. 당돌하다고 여기기는 했지만 언제 소리 소문도 없이 글도 배우고 또 이미 편지도 보냈다는 사실에 큰아줌매도 소양이 달리 보인다. 약 탈지 얼른 봐라. 그리고 네가 쓸 수 있다니 하는 말인데 보살님 보고 한번 들리시라고 하고. 예. 달갑게 대답하고 전기로 들어가는 소양의 몸이 깃털같이 가볍게 보이는 것으로 봐서 소양도 기분이 좋음이 틀림없다.